우리의 지속적인 혁신 경제도 우리의 일자리도 만들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죠.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임기는 겨우 1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 어렵다는 장관만 무려 6번을 역임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른바 직업이 장관이라 불리는 관료계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진념 전 부총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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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장관, 노동부 장관, 동력자원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이제 가장 최근이셨고요. 그리고 행정학자가 뽑은 베스트 장관에 선정되실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권 불문하고 그 큰 신임을 얻으신 비결이 뭔가요?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고. 아하, 네. 저는 나름대로 어느 정권에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좀 경세재민, 국민을 위해서 이루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시절에 여야를 어우르는 굉장한 소통의 능력이 있으셨을 거로 추정되는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미션이 있을 때, 국가 아젠다가 있을 때 발탁을 해주신 분들께 저는 감사와 또 고마움을 항상 느끼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일해왔죠. 결국은 자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뵀는데 갖고 계신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지금도 대단하십니다. 오늘 녹화 장소에 신고 오신 신발도 에어조단이에요. 요즘은 주로 어떤 일로 소일을 하시는지요?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네, 어떻게 하세요? 매일 아침 한 50분, 1시간 산책하고 걷고 그리고 오후에 헬스에 가서 1시간 반, 2시간 운동하고 예. 건강관리가 첫째죠. 예. 건강해야 생각도 바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늘 승승장구하셨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님이 하시던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죠.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간 날이 싸가지고 간 날보다 더 많았었죠. 어머니께서 바느질도 하셨고. 네, 일감. 바느질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일감, 동네에서 일감 모아가지고 바느질 해주시고. 공부할 때는 예. 죽기 살기로 했죠. 죽기 살기로. 왜냐하면 제가 ROTC 일기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1년 동안에 훈련을 받았어요. 수색 가서 야유훈련도 받고 다 받았는데 4학년 되니까 교관이 저보고 보자 하더만 난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장교 임관은 어렵겠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우리 집안에 그 6.25 때 예.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게 이제 월북했다 하는 기록이 아마 국방부에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연좌제에 해당이 돼서 임관을 못했죠. 가지고 방황을 했는데 방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넘어지면은 나는 완전히 가는 거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서야겠다. 해서 5월부터 죽기 살기로 고등고시 준비를 했죠. 그래서 9월에 합격을 했죠. 네. 그러니까 4학년 때. 5개월 공부하신 거예요? 한 5개월 한 셈이죠.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사무차고라 하면 이상하지만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겸손의 말씀이시고 어떻게 그게 운이 되겠습니까? 참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참 안쓰럽죠. 많은 20대, 30대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서 10%,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 포함하면은 뭐 20% 정도의 청년 실업, 대단한 거죠.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5명 중에 1명이 네? 일자리를 얻지 못하니까요.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꿈도 없어져 버리고, 그게 좌절되고, 분노와 좌절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참 많은 연민을 느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예. 결국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자기 미래는 자기가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런데 꿈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열정도 쏟지 못하고 하는 젊은이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치권이나 정부는 희망을 주고 길을 살려주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책은 정부는 희망을 주고 젊은이들은 스스로 창조를 해야 한다. 각 순간마다 뭐 정말 큰 열정을 갖고 공직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님도 분명히 정말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봉착하셨을 때 이기게 된 부총리님만의 주문이 있을까요? 항상 잔문자답을 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어질고 현인이라는 분들의 뜻을 내가 되받고 새기려고 노력을 했고, 항상 어지러움을 보고 슬기로운 사람을 보고 견현, 볼견자, 어질현자, 그리고 생각사자, 고를 제자, 생각을 균형 있게 고르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은 통독 이후에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에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영국 다음으로 제2의 유럽의 병자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입니다. 그때 3인당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진보 쪽이죠. 슈레더 수상이 총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슈레더 수상이 폭스바겐 노동이사였던 하루주라는 사람을 모셔서 아젠다 21, 1010, 아젠다 1010을 갖다가 개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할 때 3인년 간부들이 그거 하면은 우리가 정권 뺏긴다. 표 흘린다. 표 흘린다. 했는데 슈레더 수상이 그걸 밀었죠. 왜냐? 캐치프레이즈는 고용이 복지의 근본이다. 그래서 노동관계법 개정하고 복지 제도도 일부 고치고 하면서 아젠다 2010을 2003년에 만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005년에 총선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메르켈 수상이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응? 그때 슈레더 수상한테 메르켈이 수상에 취임하면서 예. 너는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해 주신 슈레더 수상한테 존경과 감사할 뜻을 표한다. 얼마나 멋있는 정치예요. 멋있네요. 요즘은 눈앞에 당면은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국민들은 서로 편이 갈라지고 갈등하고 특히 청년들 좌절하고 저는 그걸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해요. 창조와 혁신을 멈출 때 네.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경제가 발전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 저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세계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모험정신, 도전정신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K-팝이다. 그러니까 K-스포츠다. 요즘 뭐 K-드라마까지 포함해서 가히 세계 인류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미국의 경영학자가 피터 드라커 같은 사람도 IMF 직후에 뭐라고 했느냐. 한국민이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국민이다. 오,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멘탈이, 자긍심이 요즘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걸 저는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멘탈과 자긍심을 상당히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멘탈과 자긍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말씀으로. 도전하라. 도전하라. 열정은 아끼지 말라. 꿈과 도전 그리고 열정은 네. 청년들의 권리이자 책무다.